안녕하세요. OOP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수 메서드와 커스텀 컬렉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내용으로서는 마지막 그 토픽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전체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수 메서드. 여러 가지 종류의 메서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커스텀 컬렉션 클래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은요. 파이썬에서 그 객체가 그 언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핵심 키워드로 우리 특수 메서드와 커스텀 컬렉션을 가지고 갑니다. 그 평소에 우리가 많이 쓰는 함수들이 있죠. 프린트라던가 혹은 len 함수라거나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비교 연산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근데 이게 그 객체 내부에서 메서드를 어떻게 호출하는 건가? 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객체 내부에 있는 메서드를 이 메서드들이 그러니까 즉 자동으로 호출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서 여기는 딱 그렇고요. len 렌을 사용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 보통 리스트 일단 사용을 하죠. 익숙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len 다음에 어떤 특정한 리스트에 있는 걸 이 len 함수를 써서 값을 얻어올 수 있다는 건, 즉 이 안에 리스트가 아니라 내가 만든 클래스 객체도 이 len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게 되는 건가 하는 걸 오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문법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뭐 이런 종류의 메서드들도 있다. 뭐 이런 건 알고 이미 쓰고는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에서 조금 더 넘어서서요. 그러니까 인터프리터가 이 내부에서 어떻게 찾아서 실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냥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는 뭐 그죠? 그걸로는 우리가 특별하게 거기서 고민할 거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 인터프리터는 대체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맞아요. 간단한 그림이 하나 있기는 한데요. 잠깐만 볼까요? 자, 이게 어떤 뭐 str 혹은 뭐 len 혹은 그 equal이든 뭐가 됐든 이런 형태로 실행을 순서는 갖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문법적인 실행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프린트에 뭐 오브젝트 넣어서 프린트를 해줘. 혹은 뭐 len 어떤 특정 오브젝트를 len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해줘. 길이를 봐줘. 혹은 어떤 어, 오브젝트 A하고 B가 서로 같으니? 네, 같은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런 문법들을 써요. 그러니까 프린트 같은 경우에도 뭐 프린트하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넣는 거죠. 그죠? 네, 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개발자 레벨에서 우리가 그냥 이런 행동, 그냥 코드를 입력해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인터프리터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프로토콜을 확인하는 거죠. 프로토콜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떤 규칙, 규약, 예, 이런 개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 객체가 그 해당 문법, 뭐 len이라거나 혹은 print라거나 혹은 뭐 equal이라거나 이런 함수, 이런 메서드에 어떻게 응답할까? 그걸 정해둔 언어 규약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 인터프리터도 그걸 프로토콜로 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먼저 len 오브젝트라고
우리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len 오브젝트를 하게 되면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프로토콜 뭐 이렇게 불러볼까요? 길이 프로토콜을 요구합니다. 네. 그 등호 이거는 이제 동등성 비교를 하는 프로토콜을 요구하는 거죠. 그 해당 규칙, 해당 규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문법마다 인터프리터가 기대하는 그 특수 메서드의 계약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프로토콜을 인터프리터가 확인을 해요. 자, 그러니까 심플한 형태로 들리시죠? 네. 조금만 우리 한 발만 들어가서 다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그 이제 파이썬 언어 자체에 정의된 그 어떤 뭐 파이썬 데이터 모델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문법이나 혹은 내장 함수 뭐 이런 것들요. 그런 게 특수한 그 메서드하고 어떻게 매핑되는지 그 매핑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트링 같은 거나 뭐 렌이나 혹은 뭐 더해지는 add가 플러스를 썼을 때 더하기를 써서 하는 add나 뭐 비교를 하는 equal이나 혹은 어떤 뭐 순서나 이런 거 그러니까 포문에서 쓰는 거 그러니까 이터레이터 같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매핑 시켜주는 그 데이터 모델과 함께 매핑표가 있는 거죠. 개발자는 그런 규칙을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해당 프로그램 언어 스펙에 의해서 해당 규칙들이 고정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걸 그 계약 메서드라고 하는 형태로 즉 구현하는 메서드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거기 뛰어들어서 같이 나도 좀 쓰게 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프로토콜을 일단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메서드를 탐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메서드를 탐색할 때 이제 특수 메서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특수 메서드는 일반 메서드하고 약간 달라요. 일반 메서드는 어떤가요? 대부분 그 인스턴스와 함께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구성 요소로 일반 메서드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반 메서드는 인스턴스 딕셔너리에 있어서 거기서 찾아와요. 그런데 특수 메서드는 일반 메서드처럼 인스턴스 딕셔너리에서 찾는 방식이 아니라 타입, 클래스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범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연산자 혹은 뭐 내장 함수 이런 거 말이죠. 어, 그런 연산자나 내장 함수의 디스패치 같은 경우엔 그 객체의 어떤 현재의 값 이거 자체보다 해당 타입이 제공하는 어떤 뭐 연산 능력 이런 거를 우리가 아주 빠르고 또 일관되게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딕셔너리에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빠르게 우리가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타입, 클래스 타입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해요. 이 타입 이제 그 클래스 타입을 기준으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MRO 하고 이게 그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MRO를 따라서 우리가 호출을 찾아가잖아요. MRO가 메서드 레졸루션 오더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클래스에서 찾고 없네? 그러면 부모 클래스 찾죠? 없으면 조상 클래스를 찾아요. 이렇게 어떤 선형화를 이뤄서 쭉 해당 메서드를 찾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렌이나 EQ 같은 메서드를 찾을 때 마찬가지 그 MRO를 따라서 가게 돼요. 더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지금 이거 MRO를 따라서 가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현재 클래스에 있는 걸 찾고 없으면 그러니까 내 위에 그러니까 즉 부모 클래스를 찾고요. 부모 클래스에서도 없다면 계속 그 부모 클래스 위로 따라 올라가서 결국에는 제일 위에 있는 최상위 클래스 오브젝트까지 닿겠죠. 그러니까 이 방식을 우리가 MRO라고 한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비교 연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특수 메서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비교 연산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개를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A 뭐 는 B 이렇게 하죠. 그러면 먼저 이 A 쪽에 있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not implemented가 되게 되면 이제 그 대체로 이 B 쪽 오른쪽 경로를 다시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아니야 나는 B부터 해야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에서 이 해당하는 디스패치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자, 뭐 그냥 심플하게는 느껴지지 않죠? 근데 이렇게 해서 메서드를 탐색한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그 해당 메서드를 실행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린트 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 근데 뭐 스트링 혹은 뭐 len 이런 것들 실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은 뭐 그렇게 하고요. 그런 이후에 결과값을 반환값을 돌려주죠. 어디로 합니까? 호출부 이걸 호출했던 쪽으로 값을 돌려줍니다. 프린트라면 문자열을 받아서 화면에 출력을 할 거고요. len이라면 어떤 뭐 정수값을 받게 하겠죠. 그래서 연산에 사용할 테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때 반환 타입에 대한 것도 물론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이 계약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그냥 당연하게 리턴값 이거야 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계약의 형태로 해서 이게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저장되어 있던 그 규칙 고정되어 있으며 그 해당 고정된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특수 메서드들을 사용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한 10분 정도 떠들었나요? 이 내용의 메커니즘을 사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고 OOP 프로그램 만들 수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이 인터프리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MRO와 함께 그 다음에 뭐 디스패치 규칙에 따라서 이게 돌아가는 걸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좀 더 효율적인 호출이나 그 결과값을 받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이 좀 확장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반환 타입도 그래요. 반환 타입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 반환 타입에 맞지 않게 계약을 어겼다. 그러니까 반환 타입을 맞지 않게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 에러가 나잖아요. 타입 에러가 나기도 하고 뭐 혹은 뭐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뭐 비단 파이썬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문법을 사용하는 것에서만 그 내용이 이렇게 주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제 어떻습니까? AI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너무 쉬운, 이거 쉽다고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지에 이미 도달을 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준으로 프로그래밍은 앞서 나가고 있어서 당장 내가 이거 프로그래머가 맞나 뭔가 프롬프트로 이걸 요청하는 게 어떨 땐 현타가 오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마치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AI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업무에서도 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쓰다가 어느 순간 뭐 다른 일 때문에 그 AI를 그 시간 안에 몇 번 사용하지 않고 그 해당 토큰이 리셋되는 시간이 이제 지나요. 그러면 너무 아까운 거죠. 나 이거 일한 거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데 왜 안 쓰고 내가 이 시간을 그냥 보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내 시간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쪼개야 AI를 아깝지 않게 썼다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까? 막 이런 고민 하지 않으시나요? 하시지 않나요? 저는 이제 좀 그게 요즘에 또 한켠에 이렇게 생기는 이슈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우리가 문법에 충실해서 쓰고 오류를 잡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오류를 찾는 게 너무너무 쉬워졌고, 그 다음 그걸 수정하는 건 더 이상 우리가 뭐 키보드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까지 다 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물론 컨펌하기는 하지만 그 컨펌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살펴보거나 또 이러지도 않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멀리까지 왔죠? 제가 자꾸 얘기하다 보면 예, 이야기가 산으로 갑니다. 네, 요즘에 어떤 고민 중에 하나여서 얘기가 또 불쑥 나와버렸습니다. 마지막 토픽이라 오늘 내용 자체가 아주 많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예, 참고해서 또 저의 헛소리를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정리할까요? 예, 특수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뭐 그 단순한 기능적인 문법 이게 아니고요. 인터프리터하고 클래스 사이에 어떤 연결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연결이라고 뭐 그게 없으면 사용 못하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클래스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계약을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어떤 계약을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렇잖아요.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제일 큰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거기에 넣을 수 있는 매개 변수의 형태로 던져줄 수 있는 걸 우리가 그 인터페이스에 있는 게 확장이 가능하죠. 이 부분이 되게 우리가 또 인터페이스를 쓰는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얘는 그 인터페이스의 형태로 넘어오는 값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그 이 특수 메서드가 그러니까 인터프리터에게 허락받은 어떤 공식적인 기능, 계약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좀 비슷한 또 한 번 더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뭐 요거는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파이썬에서의 객체를 한번 보면요, 객체는 그 구성이 그러니까 아이디가 있겠죠. 해당 아이덴티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타입에 따른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장 함수나 혹은 어떤 연산자 이런 거는요, 그 중에 제가 금방 id가 있고 타입이 있고 밸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해당 그 타입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해당 객체가 어떤 연산 프로토콜을 제공할 건가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len 같은 경우에는 그 len을 호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터프리터가 그 len에 들어있는 매개 변수 값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len 뭐 x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럼 이 인터프리터는 이 x가 해당 사이즈가 맞나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토콜에 맞나 이걸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len이라는 그 특수 메서드의 슬롯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슬롯이 있으면 이 타입이 있으면 호출해 주는 거고, 만약에 이 타입이 없잖아요, 그 슬롯에. 그러면 타입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타입 에러가 난다는 건 이걸 가지고 거기다 직접 끼워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슬롯에 들어있는 거 맞냐? 라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다는 거죠. 뭐 등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비슷해요. 네. 평가할 때 물론 하는 게 어떤 걸 먼저 보냐. 그러니까 이걸 A 하고 B가 같으냐 이렇게 물을 때요. 이걸 어떤 형태로 호출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A를 가지고 던더입니다. EQ 같으냐 B 요런 식으로 먼저 호출을 시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반대로 이제 B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방향으로 다 비교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안 되면 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그걸 체크하는 방법,
좀 또 다른 시점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었어요. 자, 던더를 좀 더 봅시다. 던더 메서드, 특수 메서드는 던더 메서드 이렇게 부릅니다. 자, 던더라고 앞에서도 우리 한번 본 적 있죠. 그러니까 더블 언더스코어. 그러니까 밑줄 두 개를 앞뒤로 붙인 메서드라는 뜻입니다. 뭐 그래요. 던더 더블 언더스코어라서 던더.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파이썬의 객체에서 이게 이제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메서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도 예시로 프린트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즉 객체를 출력하잖아요. 그러면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이 객체를 출력하는 이 호출 방식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던더를 앞뒤로 붙인 던더 메서드 str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화면에다가 뭘 보여줄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파이썬이 알아서 이 메서드를 불러내 준다는 거죠. 객체 프로토콜을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객체가 어떤 연산 혹은 함수 이런 거랑 호환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그런 미리 이미 약속되어 있는 규칙, 그죠?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렌이라는 거 이런 거를 쓸 수 있냐? 렌을 쓸 수 있냐? 네. 그러면 len 오브젝트 이렇게 이걸 쓸 수 있냐 없냐 이거는 그냥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객체에 이렇게 언더바 던더돼 있는 len이라는 게 구현이 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len 함수 못 써요. 있으면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던더 메서드 자체가 일종의 약속 그리고 규칙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 한번 확인했습니다. 연산자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 그죠? 요거는 은연중에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오버로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게 뭔가요? 말 그대로 연산자, 그러니까 더하기든 빼기든 뭐 나누기 곱하기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형태의 연산자들처럼요. 이런 연산자를 우리가 그 클래스의 의미에 맞게 다시 정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는 B와 같으냐 이렇게 하는 거요. 이게 그냥 숫자라면 A하고 B하고 숫자가 같아요? 라고 묻는 게 우리 제일 일반적인 형태로서의 연산자 사용이죠. 그런데 이게 객체가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두 객체가 같은가 이렇게 비교하자. 그러면 이건 파이썬에서는 이걸 이렇게 이런 던더 메서드를 호출해서 같은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EQ를 어떻게 짜느냐, 코드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같다의 의미는 당연히 이제 그 기준은 달라지는 거죠. 이 던더 메서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뭐 단순하게 도드라지게 구별하려고 쓰는 거야.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해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다. 그렇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근데 이거 왜 쓰는가요? 왜 쓸까요? 가독성이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던더를 이용해서 str 스트링을 구현을 해두면 이게 로그를 찍거나 콘솔에다 출력할 때 그 객체 상태가 보이잖아요. 그때 요게 아무래도 언더바 두 개 띄어져 있는 요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개 그 다다닥 올라가는 그런 텍스트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 눈이 아니라 AI가 그런 것들도 확인해주고 저희가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가독성이 좋아져요. 즉시 파악이 되니까. 그 다음에 표준 API하고 이게 호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렌이나 혹은 이터레이터, 그러니까 ITR
iter 같은 이터레이터, 그 다음에 contains 같은 거를 구현해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만든 객체에서도 그 len을 쓸 수 있고, 그죠? 또 포 반복문을 할 때 이 이터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 인 연산 이런 것들요 마찬가지 해서 포함 여부 확인하는 인, 네, 이런 것들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의 어떤 기본 문법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도메인 규칙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EQ, 네, 계속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 이 그 두 개의 객체를 같은 것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업무 규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회원 객체라고 하면 이메일이 같으면 같은 사람으로 본다거나, 그죠? 보통 우리 그렇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 때 예, 그런 코드로 딱 박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도메인 규칙을 반영할 때 예, 이런 그러니까 던더 메서드들이 그 필요성이 또 좀 더 크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코드와 함께 이 특수 메서드를 또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 합니다. 첫 번째 string str인데요. 여기에 부제로 사람이 읽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읽기 좋게 만들어주는 메서드입니다. 어떤 기능이나 필요성이나 동작 방식의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기능 측면에서 보면요, 이 str이라는 이 메서드는 그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프린트 오브젝트를 하거나 뭐 str 오브젝트를 호출할 때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이 메서드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의 모습을 결정하는 게 바로 요 메서드 내부가 된다는 거고요. 그게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는 부분이고, 자, 필요성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디버깅 할 때, 뭐 운영 로그를 남길 때, 또 사용자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여줄 때, 이때 그 객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객체를 그냥 출력했는데 의미가 없이 주소값만 뜨면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설명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더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해결해주는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동작 방식에서는 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str은요, 호출됐을 때 반드시 호출 시 문자열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내부에 무거운 연산을 넣거나 혹은 객체 상태를 바꾸는 그런 그 부작용 로직 같은 걸 넣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이건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보여주기 용도의 메서드예요. 얘는 뭔가 일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문자열만 만들어서 돌려주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래 코드 짧지만 한번 보실래요? 자, 이 코드에서요, 먼저 클래스 북 했습니다. 북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정해요. 책을 표현하는 클래스죠. 여기에 데피니션 해줬습니다. 셀프, 타이틀, 프라이스. 생성자죠. 책을 만들 때 타이틀하고 가격, 프라이스를 받아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셀프.타이틀의 타이틀의 그 값을 받아온 제목, 타이틀을 객체의 이제 속성으로 저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셀프.프라이스, 네, 마찬가지로 받아온 가격을 객체의 속성으로 저장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책이라는 객체를 만드는 기본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자, str 정의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죠. 이 책 객체를요, 본인의 객체죠. 객체를 문자열로 어떻게 보여줄까? 그 부분을 여기서 정하고 있어요. return, 반환해 준다고 했어요. 어떻게? fstring의 형태로 반환을 하네요. fstring을 써서 문자열을 만들어서 반환해요. 보면 여기에 지금 북이라는 글자 뒤에 가로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이거고 프라이스는 이거다.
하고 이제 실제 그 객체에서 객체의 실제 값들을 끼워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책의 제목과 가격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문자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서는 이제 호출하거나 그 실제 만드는 부분은요. 요 아래 밑에 북이라는 이름으로 만들 건데요. 자, 북 클래스에 실제로 책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파이썬 OP 제목은 그다음에 가격은 29,000원. 네.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합니다. 프린트 북. 객체를 출력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북.str 이렇게 직접 호출하지 않잖아요. 그냥 프린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프린트하고 북 그랬는데 이게 호출하는 게 파이썬이 알아서 이 해당 메서드 str이라는 이 메서드를 호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결과가 이렇게 주석으로 만들어둔 요 형태처럼 예, 북 타이틀 파이썬 OP 프라이스 29,000 이렇게 뭐 나름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요 str을 안 만들었으면 예, 여기에 그냥 뭐라고 나올까요? 메인에 있는 뭐 북 오브젝트 뭐 at 뭐 0x ff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주소 값과 함께 그런 형태의 어떤 의미 없는 주소값들이 이렇게 떴을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str를 통해서 다시 재정의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재정의가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str를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네. 예, 뭐 그 REPR 같은 요런 메서드도 있어요. 그죠? STR이 어떤 뭐 사용자가 읽기 위한 거라면 이제 우리가 그런 문자나 이런 걸 복사해서 다시 예, 똑같은 객체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개발자용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죠. 예, 뭐 그것만 있습니까? 뭐 EQ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근데 어떤 형태가 됐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정의되어 있다면 그걸 우리가 프린트를 써서 예, 호출을 하고 하는 부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호출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호출을 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렌도 한번 이렇게 한번 다시 기능과 필요성과 동작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크기나 어떤 뭐 개수를 구하는 거, 네, 렌입니다. 아시죠? 그냥 단순하게 그 함수 자체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알고 있어요. 렌하고 오브젝트 이렇게 하는 거죠. 렌하고 오브젝트. 뭐 이렇게 호출해요. 그러면 그 객체, 요 해당 객체의 길이를 반환해주는 메서드가 요 렌이죠. 우리가 이걸 이 렌을 리스트에다가 쓰면 원소의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만든 객체에도 이 렌을 동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뭘 통해서? 이 던더 렌 메서드를 통해서요. 이게 왜 좋은가요? 자, 이게 왜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컬렉션의 그 규모를 우리가 나름의 표준의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객체마다 뭐 점 카운트요, 뭐 아니면 점 사이즈요, 이렇게요. 각각 제각각 다른 이름의 메서드를 만들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렌이라면 이제 뭐 대부분의 파이썬을 뭐 프로그램 언어를 한다면 예. 요런 그 기본 표준 문법의 형태로 알고 있는데 이걸 써서 객체를 넣으면 예, 우리가 따로 이렇게 개별적인 메서드를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내용 자체, 문법 자체를 표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렌에서 주의할 거는요. 0 이상의 정수를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에 음수, 네, 혹은 정수가 아닌 값,
비정수,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값, 이걸 반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실수나 혹은 문자열 같은 거 이런 걸 반환하면 파이썬이 타입 에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이거 자체 개념 자체가 길이라는 게 마이너스 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0이거나 혹은 양의 정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파이썬이 그 규칙을 강제하는 형태입니다. 여기는 뭐 따로 코드는 안 뒀는데 밑에 한번 볼까요? 자, 밑에는 EQ가 있네요. equal입니다. 네. 두 객체가 같냐라고 묻는 거죠. 두 객체가 동등성 규칙을 묻는 거죠. 자, 그 기준을 이제 우리가 이 메서드를 통해서 정할 수 있는데, 그죠? 그 EQ라는 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씁니다. A라는 객체와 B라는 객체를 등호 두 개로 비교할 때 이때 호출돼요. 그래서 둘이 같은지 아닌지 판별해 줍니다. 우리가 이걸 쓰면 파이썬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인터프리터가 호출되는 건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A 점 던더 EQ 던더 B 이렇게 요렇게 불러내 준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다 써요? 이거 왜 씁니까? 자, 파이썬에서 기본 비교는 아이덴티티 기반이다. 그러니까 이거 메모리 주소를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EQ를 만약에 안 만들면 파이썬은 그 두 개의 객체 A와 B가 같아요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파이썬 입장에서는 이거를 메모리상에서 완전히 같은 그 객체냐 요렇게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정말 두 개가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요. 다른가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아니야. 둘이 아무리 값이 똑같고 뭐가 똑같고 크기가 똑같고 하더라도 상관없어. 위치가 다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모리상에서 완전히 같은 거냐? 근데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 똑같아도 서로 다른 위치에 만들어진 객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답니다. 근데 실제 업무에서는 그런 형태가 잘 안 맞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거랑 같은 거 맞아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지.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넣었는데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랑 비교해 보는 거지. 그렇죠? 물론 거기에 더 다른 복잡한 메커니즘 들어있지만 어쨌거나 사용자가 그럼 넣어준 값은 어떤 저장된 위치가 따로 있고 그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따로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파이썬의 어떤 그 메모리 기반으로 보면 얘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이게 두 개가 비밀번호가 똑같을 리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동작 방식 권장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비교하는 그 대상의 타입이 다르면 not implemented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유저 클래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유저 객체를 어떤 숫자나 문자열이랑 비교하려고 하면 나는 이거 못해. 이 신호를 파이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썬이 알아서 이제 그걸 적절히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not implemented라는 건 그 not implemented 에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외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예외를 던지는 게 아니라 not implemented라는 특수한 값 자체를 반환하는 거예요. 이름은 비슷해서 예외의 이름과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같은 게 아닙니다. 예외를 발생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거 코드로 봅시다. 좀 정리하고 코드로 보시면 먼저 클래스 유저 클래스 유저 사용자를 지금 만들 유저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성자예요. 유저 아이디 하고 네임 그러니까 사용자 아이디하고 네임 그러니까 이름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self.user.id에 받아온 id를 객체 속성으로 저장하고 또 self.name에는 받아온 이름을 저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EQ 한 내용 볼까요? EQ 정의하는데요. 여기서 self, 뭐 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other가 있네요. 나랑 비교할 다른 객체. 그죠? 나랑 비교할 상대 객체가 됩니다. 여기에 if, not, is, instance 해서 other, user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상대방 객체 있잖아요. 상대방 객체가 유저 타입은 맞는지 확인해요. 얘가 이 타입이 맞아? 라고 먼저 한번 확인하는 거죠. is, instance. 타입도 맞아야 타입이 맞아야 안에 들어있는 값도 비교를 하죠. 그죠? 근데 값 비교하기 전에 타입이 안 맞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맞는 것과 같은 거니까요. 얘가 이 타입이 맞나? 이걸 검사하는 함수입니다. 앞에 요 not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상대가 유저가 아니라면 이렇게 되죠. 그럼 뭐 하래요? 리턴 하래요. not implemented 라는 이 신호, 이 값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유저 타입이 아니면 아까 말한 그 not implemented 요 값으로 돌려줘. 그 말은 어떤 의미죠? 나 이거 비교 못해. 얘가 타입이 달라. 아예 비교할 게 건덕지가 없어. 구조가 다른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뭡니까? 그게 아니라면 밑에 리턴 구문이죠. 상대가 이제 유저가 맞다면 이란 얘기잖아요. 상대방이 유저가 맞다면 나의 유저 아이디 그리고 상대의 유저 아이디가 같은지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돌려줘요. 결과를 줍니다. 이름이 다르든 뭐든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뭐만 보겠다? 이름은 뭐 상관없고 아이디만 보겠다. 오직 아이디만 같으면 난 같은 사용자로 볼 거야. 이 뜻이에요. 그걸 여기서는 규칙으로 했대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유저 타입으로 사용자를 만들었어요. 101번의 김. 그리고 유저로 만들었어요. 101번의 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이디는 똑같이 둘 다 101이죠. 근데 이름은 하나는 김이고요. 하나는 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같으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이게 같은 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우리가 비교를 뭐만 하기로 했어요? 아이디만 비교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가 같으면 같은 거다 라고 그렇게 규칙을 정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 다 아이디가 101번 이렇게 101번이니까 이름이 달라도 같은 사용자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죠. 앞에서 뭔가 좀 거창하게 도메인 규칙을 코드에 반영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은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디가 같으면 동일인이야 라고 업무 규칙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EQ에다 그대로 그걸 박아 넣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그냥 아이디로만 하진 않고 뭘 갖습니까? EQ 정의할 때는 이제 보통 해시도 같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EQ만 가지고 정의를 하거나 하면 그것만 신경 쓰고 해시를 그냥 냅두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그 객체를 딕셔너리 키나 집합, 그러니까 셋 이런 데다가 못 넣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쓸 때 말이죠. 실제로 쓸 때는 EQ와 함께 해시도 신경을 좀 써서 다듬어 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거는 아까 앞에서 잠깐 이런 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커스텀 컬렉션 관련된 특수 메서드 중에서 자주 쓰는 거 조금 묶어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리스트 혹은 뭐 딕셔너리 같은 이런 컬렉션이요. 그러니까 여러 개 담는 그런 객체 만들 때 자주 쓰는 던더 메서드들입니다. 첫 번째 이거 이터레이터는요. 그러니까 문법이 요 for 아이템 in 오브젝트 요 문법이랑 연결해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반복 가능한 객체를 만든다. 역할 이렇게 적어놨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메서드를 구현해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객체를 for 반복문에 그대로 넣고 돌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를 for로 돌리듯이 그렇게 똑같이 객체를 for로 넣어서 이제 하나씩 꺼내가면서 뭔가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contains는 이거는 target in object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in이죠. 물론 뭐 for도 마찬가지지만 in 연산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역할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포함 여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때 뭘 가지고 뭐가 맞거나 뭐가 확인되면 포함된 거라고 할 거냐라는 기준을 정의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 객체 안에 요 공개 들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x 값이 뭐 if x in object 이런 식으로 그 포함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코드가 깔끔해진다는 것도 있지만 그 코드가 깔끔해진다는 얘기는 구현도 깔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get item 얘도 있는데요. 이거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인덱스와 함께 보는 거죠. 대괄호로 했어요. 뭐 하는 겁니까? 그 인덱스나 슬라이스 접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뭐 만약에 뭐 my 리스트 대괄호 0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원소를 꺼내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 적을까요? 적을까요? my 리스트 붙어 있습니다. 0 이렇게 이거 그럼 첫 번째 원소 꺼내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my 리스트 1 땡땡 3 슬라이싱 하는 거요. 이렇게 하면 그럼 잘라내는 걸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 요렇게 하는 거를 요 get 아이템 요걸 써서 할 수 있어요. 뭐 요 세 가지 정도가 뭐 많이 사용되는 거. 근데 뭐 사실 이 중에 요거 이터가 없어도 그러니까 요 get 아이템만 구현을 하더라도 그 for 반복문 쓰는 거나 뭐 혹은 in으로 검사하는 거 이거 어느 정도 동작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 요거 이터레이터 만약에 이게 없으면 get 아이템을 통해서 이걸로 하나씩 뭐 0번, 1번, 2번 이렇게 순서대로 불러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시도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이터나 이 컨테인스가 없어도 우리가 가져오는 거 를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 이터레이터를 사용하면 더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구현하는 코드는 이번 시간에는 그냥 두고요. 자, 요 설계 원칙 우리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걸로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던더 메서드를 앞에서 보셨죠? 근데 이거를 잘 만들려면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할까?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우리가 단순히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코드와 어떤 문법적인 체계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는지 우리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뭐 이런 얘기였으니까요. 그래서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잘 만드는 거냐? 어떤 원칙을 지켜보면 좋을까? 첫 번째로 의미 일관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렌이라고 했으면 이건 항상 개수를 의미하는 거다. 그걸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상황별에 따라 상황별 다른 의미를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필터링된 결과 수 뭐 이런 거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저장되어 있는 개수 돌려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0개 들었어? 그럼 100.
근데 100개 중에 5개는 시들었고요. 뭐 10개는 뭐 뿌리 났고요.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개수 이렇게요. 안 그러면 이걸 또 갖다 쓰는 데서도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일반화가 어느 만큼 이 의미를 일관성을 지킨다는 건 그 일반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부작용 최소화 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요거 STR 같은 거 얘기할 때 거기다가 어떤 무거운 작업 넣지 마라. 뭐 어떤 거 DB 조회하거나 네트워크 요청 같은 거 이런 거요 넣지 마라. STR은 엄청 많이 호출돼요. 네. 그러니까 로그 찍을 때도 되죠. 디버깅 할 때도 하죠. 당연히 프린트 할 땐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자동으로 호출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DB를 갔다 와. DB에 갔다 와. 연결 갔다 와. 연결 끊어. 붙여. 뭐 이런 코드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의식하기 전에 그냥 우린 단순하게 객체 하나를 그냥 출력하는 건데 그거 하려고 하다가 시스템 전체가 느려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던더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가볍고 빠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비교 기준을 명시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아이디가 같으면 같은 걸로 볼게 뭐 이런 얘기했죠. 아이디 기반으로 같다고 본다. 이런 거요. 그걸 문서나 여기에 테스트 코드에 명확히 남겨라 했습니다. 같다라는 기준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개발자가 봤을 때 그 내용 그러니까 혹은 미래에 내가 봤을 때 아 여기서 이거 참 아이디로 같은 걸로 판단했지 라고 바로 알 수 있게 기록을 남겨두자라는 거죠. 물론 그 주석을 이야기할 때 제일 좋은 코드는 주석이 없는 코드다. 그러니까 주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코드. 네. 그게 제일 좋은 거다. 뭐 이런 말 씁니다. 뭐 그렇긴 한데 그 말은 그만큼 깔끔하게 만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AI한테 맡기고요. 우리는 할 내용 비교 기준을 명시해 주자. 괜찮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안티 패턴 실수. 어떤 실수가 있나요? 실수. 첫 번째, EQ에서 모든 필드를 직접 비교하는 거. 유저 객체다. 그러면 아이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거 다 하나하나 다 비교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거 도메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 필드가 추가되거나 변경된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비교 규칙이 자꾸 깨집니다. 그러면 필드 하나 추가했는데 갑자기 똑같던 객체가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별자 중심 규칙으로 추상화라고 했어요. 식별자 중심 규칙. 그러니까 아이디만 같으면 같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핵심 식별자 하나만 비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필드가 늘어나도 규칙 자체는 안 흔들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상세 구현을 노출하는 이런 실수. 객체에서 그 해당하는 어떤 그 뭐 내부 정보, 민감 정보 이런 게 있죠. 이걸 다 문자열로 그냥 그대로 뱉어내는 거죠. 당연히 문제되죠. 로그에 그대로 찍힐 수 있잖아요. 유저 객체를 출력했는데 비밀번호, 주민번호 뭐 막 이런 게 막 로그 파일에 그대로 찍혀요. 오, 그냥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운영 로그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표시. 당연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보여주고 민감한 거 빼야 한다. 당연한 말인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 자, 계산 비용이 큰 쿼리를 수행하는 거. 누가? 렌이. 렌을 호출할 때마다 DB에다가 가서 DB한테 이거 몇 개니? 하고 물어요. 그걸 묻는 쿼리를 날려요. 와, 이게 왜 문제가 되죠? 렌 호출은요. 네, 이걸 하다 보면 그 한 번만 이렇게 일어나나요? 근데 여기 안에다가 쿼리를 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호출했는데, 네, 그러니까 성능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스템 끙끙대는 거죠. 난 가볍게 그냥 개수만 알고 싶었어. 근데 얘가 막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MVC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때도 이런 실수를 흔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서 개수도 같이 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개수로만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것도 또 네, DB한테 왔다 갔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도 우리 패턴으로 만들어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보유한 컬렉션의 길이를 즉시 반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리 가지고 있던 내부 리스트 이런 거 길이로 바로바로 돌려주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요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던더 메서드도 보고요. 우리 나름의 설계 원칙 그리고 안티 패턴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OOP 내용의 이제 내용 자체로는 이게 마지막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조금 더 한번 다시 솎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OP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